안녕하세요. 김신철 변호사입니다. 개인회생은 채무 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책을 받아서 채무 탕감의 혜택을 누리는 제도죠. 그러니까 채무자의 형편에 맞게 변제하도록 해주고 나머지 채무는 다 탕감을 해주는 제도인데요. 그런데 실무에서는 간혹 이 탕감이 목적이 아니라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이 있죠. 쉽게 말해서 워크아웃으로 갈아탈 목적으로 이 개인회생의 금지명령 효과를 누리면서 연체기간을 확보하고 그래서 워크아웃 신청 자격을 얻으려는 거죠. 그런데 개인회생이 탕감률이 훨씬 높은데 어째서 굳이 워크아웃으로 갈아타기를 하려 할까요? 그 이유는 워크아웃 제도에도 나름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. 보통 워크아웃으로 갈아타려는 분들은 대부분 재산이 많아서 어차피 개인회생을 신청하나 워크아웃을 신청하나 원금은 다 갚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인데요. 이런 분들은 회생보다 3년이나 기간이 더 긴 워크아웃이 월 평균 변제 금액을 더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는 거죠. 자, 그리고 또 미혼이거나 자식들이 다 커서 딱히 공제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이 없는데 채무자의 월 소득 금액이 큰 경우,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. 개인회생에서는 1인 가구 생계비만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워크아웃은 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죠.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고 있고요. 또 성년이 된 자녀라 해도 대학생이어서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해주죠. 그래서 한 달 변제금이 너무 많은 분들이 월 변제금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워크아웃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건데요.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서 연체기간 동안 보호를 받다가 나중에 워크아웃으로 갈아타려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자격이 없어서 안 된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. 자, 이렇게 되면 정말 큰 낭패겠죠. 많은 분들이 워크아웃의 신청 자격 요건을 단순히 채무를 3개월만 연체하면 무조건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. 절대 그렇지 않죠. 그래서 오늘은 워크아웃의 신청 요건 중에 신청 결격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을 추려서 안내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연체가 시작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채무자.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죠. 이건 다들 알고 계시는 거고요. 자, 두 번째,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그리고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개인 채무 조정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그 기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채무자. 자,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복위에 신청을 했는데 승인 거절이 된 다음에 1년 동안은 다시 신청을 못 한다는 거죠. 그리고 세 번째,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 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. 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차량 명의를 타인에게 돌리거나 또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이런 행위를 하면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. 그리고 네 번째, 개인 채무 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총 원금 채무의 30%가 넘는 경우, 그러니까 최근 채무가 30%가 넘는 경우를 말하죠.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 빚을 갚은 증거가 있다. 그러니까 최근에 빌린 채무로 기존 빚을 갚은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제외가 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다섯 번째, 고의로 채무 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 채무 조정을 신청한 채무자. 자, 그러니까 일부러 3개월 연체를 만드는 경우를 말하죠. 그러니까 갚을 수 있음에도 능력이 있음에도 일부러 3개월을 연체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말하죠. 다만 여기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겠죠. 여섯째,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 채무 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채무자, 이런 채무자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안 된다는 거죠. 근데 좀 이게 애매하죠. 이게 좀 애매한데요. 고가의 차량을 채무자가 보유 중이라거나 또 채무자가 외제차를 보유 중이다라고 하면 일견 여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본인의 빚보다 본인의 재산이나 배우자의 재산이 더 많다면 당연히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겠죠. 이상 자주 문제가 되는 결격 사유를 말씀드렸는데요.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워크아웃으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한지 파악하시고 수순을 밟는 게 좋겠습니다.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